애니메이션화가 결정되었을 때부터 줄곧 개봉을 기다려온 영화 룩백을 드디어 보고 왔습니다. 개봉 날만을 기다리며 만화책을 몇 회독 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눈물과 땀에 젖어 페이지가 너덜너덜해져도 읽고 또 읽었고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살아오며 개봉을 기대했던 영화는 많았는데 이 정도로 기대감이 높았던 영화는 정말 손에 꼽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점은 이렇게까지 기대를 많이 했는데도 완벽하게 기대를 충족시켜줬다는 겁니다. 영화 리뷰에 앞서 원작 만화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원작자 후지모토 다츠키는 체인소맨으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만화가입니다. 자타공인 영화광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의 작품 속엔 수많은 영화의 오마주가 등장하곤 합니다. 사례가 워낙 많기도 하고 저도 오마주한 영화를 다 본 건 아니어서 일일이 나열하긴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실제로 오마주라고 명확히 인지했던 장면 두 개를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인소맨에서 마키마가 본인의 능력을 이용해 원격으로 적을 터뜨리는 장면입니다. 어느 신사 내지는 절에서 멀리 떨어진 상대방에게 저주 비스무리한 것을 날리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나홍진 감독의 곡성에서 황정민이 연기했던 일광이 굿을 하며 살을 날리는 장면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또 제가 확실히 이건 오마주다 하고 느꼈던 장면이 있는데요. 덴지와 데블헌터들이 악마를 잡으러 한 호텔에 들어갔다가 악마의 힘에 의해 기현상을 겪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계단을 타고 내려가도 계속 똑같은 층이 반복되는 기묘한 일을 겪게 되는데요. 이는 영화 인시던트의 오마주입니다. 영화에서 내려가도 올라가도 끊임없이 같은 층만 나오게 되는 굴레에 빠진 인물들의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은 명백한 오마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당장의 체인소맨 오프닝의 장면들만 놓고 봐도 그렇고 정말 수많은 영화들이 그의 작품에 등장합니다. 전 후지모토 다츠키가 진짜 배기 시네필이라고 생각하는 게 유명한 영화뿐만이 아니라 정말 매니악한 픽의 비주류 영화들도 아주 많이 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시던트만 해도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절대 유명한 영화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이고 그 외에 제목조차 처음 듣는 영화도 즐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원작자가 영화를 좋아하는 만큼 만화 룩백에서도 일반적인 만화에서 보기 힘든 영화적 연출이 다수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주인공 후지노가 만화를 그리는 동안 계절이 바뀌는 것을 표현하는 연출이나 쿄모토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받은 후지노가 녹록길을 달리는 장면의 연출 등이 있겠습니다. 전 그래서 이 만화의 애니메이션화를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화적 연출이 강점인 만화가 음악 아래에서 생동감 있는 작화로 표현된다면 얼마나 감동적일지 감도 안 잡혔기 때문입니다. 연출뿐만 아니라 서사도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의 악마라고 불리는 후지모토 다츠키답게 짧은 스토리 안에 이 정도로 완성도 높은 서사를 완성해냈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 만화책을 집어 읽기 시작하고는 펼친 자리에서 내리 3번을 읽었을 정도로 미칠 것 같은 여운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원작 만화를 매우 좋아했던 저에게 개봉일을 기다리는 건 정말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길고 긴 인고의 시간 끝에 결국 개봉일이 다가왔고 당연히 조조 첫 타임 영화로 관람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애 극장 관람한 영화 중 가장 큰 감정의 진폭을 느꼈습니다. 저는 일상생활에선 눈물샘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라 웬만한 일을 겪어도 감정이 동요하지 않는 무감각한 사람인데요. 어째서인지 영화나 만화 같은 창작물만 보면 감정이 요동치고 눈물을 좔좔 쏟는 감성적인 사람이 됩니다. 고등학생 때 학교 앞 만화방에서 암살교실을 대여해 독서실에서 보다가 남몰래 오열하고 집에 가는 길에서까지 눈물을 흘렸던 일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4월은 너의 거짓말을 봤을 때는 새벽에 마지막 화를 보다가 너무 감동적이라 계속 마지막 화를 반복 재생하며 해 뜰 때까지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이렇게 마음대로 감정을 발산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극장에서는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좀 더 감정을 추스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물론 전 최대한 감정에 솔직해지길 원하기 때문에 영화관에서도 운 적이 많지만 오늘처럼 극장에서 대놓고 울어본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전 오죽했으면 시작하고 10분 만에 계절이 흐르며 연습장이 쌓여가는 장면에서부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마지막 회상씬에서는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올 때는 제 소리가 묻혀서 괜찮았는데 음악이 잔잔해질 때쯤 되니 나이 먹고 혼자 영화관 와서 우는 모습 보이는 게 영 쪽팔려서 억지로 눈물 참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제 생각엔 괜히 더 건드리지 않고 원작 만화를 그대로 옮겨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다는 점이 유효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만화를 읽을 때 독자들이 상상할 수 있게끔 연출되었던 컷들을 스크린으로 마주하는 것은 정말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영화가 절대 스토리만 중요한 매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본 하나만으로 영화의 좋고 나쁨을 평가할 거라면 영화가 소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소설이 작가의 문체가 중요하고 만화가 작가의 그림체가 중요하게 평가받듯 영화도 스토리 외에 중요하게 따져볼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좋은 영화와 나쁜 영화가 갈리는 차이는 결국 연출력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분명 만화를 수도 없이 읽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로서 접한 룩백은 만화와는 다른 결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화와 영화 중 영화가 더 나은 매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화는 컷의 배치와 화풍 등 만화로만 느낄 수 있는 매체의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로 영화로만 느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만화로 읽을 때와 영화로 볼 때 느껴지는 감상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작의 내용을 추가적인 가감 없이 영화화한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책에서 컷으로 접했던 만화 룩백과 극장에서 스크린으로 접했던 영화 룩백은 각기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영화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음악도 매우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화화된 룩백에 걸었던 가장 큰 기대는 아무래도 음악이었습니다. 만화책이나 영화나 둘 다 시각적인 매체라고 생각하는데 지류로 된 만화책이 절대 구현할 수 없는 영역을 영화가 해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청각적 요소입니다. 당연히 영화 룩백에서도 많은 음악이 흘러나왔고요. 기대를 많이 한 만큼 음악에도 신경 써가며 영화를 봤는데 그게 분위기를 잘 지탱해주는 훌륭한 음악이 아니었나 싶네요. 서사 또한 원작과 다른 점이 없는 만큼 당연히 최고였습니다. 전 작품의 제목을 참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화의 제목은 후지노와 쿄모토가 서로의 뒤를 바라보며 성장한다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고 만화를 그리는 후지노와 쿄모토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때론 영화에서 대사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서도 그 대사가 나와야 할 가장 중요한 장면에서 오히려 대사를 삭제하고도 최고의 연출을 보여줘 관객들을 넉다운 시켰던 적이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도 대사를 생략한 채 등장인물들을 룩백하는 연출이 자주 등장합니다. 말보단 등으로 얘기하는 영화라 할 수 있겠는데요. 감정적 울림이 중요한 영화임에도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독백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표현하지 않고 표정, 몸짓, 음악 등으로 다채롭게 표현하는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표정조차 보이지 않는 뒷모습만으로 인물의 감정이 온전히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짧은 러닝타임 속에서 어떻게 이 정도로 풍부하면서도 완결성 있는 서사를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의 깊이는 이야기의 길이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작 만화에서는 첫 페이지의 칠판과 마지막 페이지에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숨겨진 요소가 있는데요. 그걸 작품의 제목과 연결하면 돈룩백인 앵거가 됩니다. 오아시스의 전설적인 히트곡이죠. 이 노래의 제목은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하긴 하는데 저는 지난 일에 후회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하곤 합니다. 저는 돈룩백인 앵거가 극의 후반부 후지노에게 건네는 위로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후반부 극의 진행을 보면 과거 본인의 선택을 자책하며 후회하던 후지노는 이내 무언가를 깨닫고 다시 일어나서 만화를 그리게 됩니다. 후지노가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일련의 회상씬이 돈룩백인 앵거가 전하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돈룩백인 앵거는 작품 외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번 챕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를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왜 이번 챕터의 제목을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쿄엔이라고 붙인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에서 쿠엔틴 타란티노는 비극적인 역사를 본인의 스타일대로 재구성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비록 현실을 바꾸진 못하지만 if를 통해 희망적일 수도 있었던 미래를 그리며 간접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린 것입니다. 룩백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었던 쿄엔이 방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싶었던 쿄모토는 후지노와 함께 그림 그리던 것을 그만두고 홀로 미대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쿄모토는 공모전에 올라온 만화가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만화를 뺏겼다고 주장하는 묻지마 살인마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작중 쿄모토 외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는 관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쿄엔이 방화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쿄엔이 스튜디오 방화범도 본인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복수심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고 이로 인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었습니다. 룩백은 이 안타까운 사건을 재해석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살인마에 의해 쿄모토가 죽은 후 영화는 마법 같은 연출 아래에서 쿄모토가 후지노와 만나지 않은 경우를 그려냅니다. 쿄모토가 살인마에게 당하기 직전에 가라데를 배운 후지노가 범인을 해치운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영화가 쿄엔이 방화사건 희생자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기리는 헌정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돈룩백인 앵거가 담고 있는 메시지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영화를 관람한다면 훨씬 더 깊이 있는 감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결말은 쿄모토의 방에 들어간 후지노의 회상으로 끝이 나는데요. 왜 그림을 그리냐는 쿄모토의 질문에 후지노는 대답 대신 둘이 함께했던 시간들을 쭉 떠올립니다. 저는 이 장면을 책으로 읽을 때마다 울고 오늘 영화관에서 봤을 때도 눈물이 볼을 스쳐 목을 타고 흘러내리는데도 닦을 겨를도 없이 진짜 엄청 울었습니다. 대사 대신 추억으로 대답을 가름하는 이 미친 연출은 대체 어떻게 나온 걸까요? 그렇게 둘만의 추억을 회상하던 후지노는 쿄모토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다시 그림을 그리러 가게 됩니다. 후지노가 얻었던 답은 독자였습니다.
초등학생 때 학급 신문에 사컷 만화를 그린 이유도 친구들이 재밌다고 칭찬해준 덕분이었고, 도중에 만화를 그만 그리게 된 이유도 교모토에 비하면 후지노의 그림이 평범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만화를 그리게 된 이유도 교모토가 본인이 그린 만화를 좋아해준 덕분이었습니다. 결국 룩백은 이 세상 모든 창작자들에게 바치는 헌정작인 것입니다. 창작자가 아닌 저조차 압도적인 감동을 느꼈는데, 실제 창작자들이 이 작품을 보면 얼마나 감동적일지 상상도 안 갑니다. 작품 내부의 메시지로 읽혀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읽혀도 훌륭한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이야기로도 이토록 뛰어난 성취를 이뤄낸 원작자 후지모토 타츠키와 영화화 제작진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룩백에 만점을 줬습니다. 제가 만점을 준 영화는 총 감상작 961편 중 61편이 있는데요. 당연히 제 주관껏 매기는 별점이기에 저는 룩백이 다른 만점작들에 비해 뒤처지는 면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에 대해서가 아니고 그냥 스스로 너무 아쉬운 점은 딱 하나 있는데요. 포스터를 증정하는 특전 상영회가 일부 대도시의 상영관에서만 열려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포스터 너무 갖고 싶은데 멀리 타 지역까지 마음껏 돌아다니기도 힘든 상황이라 포스터를 못 받은 게 참 한으로 남습니다. 오늘 조조로 보고받은 오리지널 티켓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마다 서울로 이사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는데 진짜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건 그거고 영화는 매우 만족스러워서 다행입니다. 최근 기대작들이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고, 특히 제가 만점을 준 작품들은 기대를 하고 봤다가 만족한 영화라기보단 대부분 큰 기대 없이 틀었다가 마음이 홀려 푹 빠져버리게 된 영화들인데, 룩백은 좀 특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며 몇 번이나 더 이 영화를 볼지 모르겠네요. 그럼 룩백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